비밀이야. 키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키토쌤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공간 구성하기인데, 오늘은 드로잉이 아니라 제가 다른 방법으로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거의 시작할 즈음 컨텐츠로 인스 스티커 활용해서 그림 그리기 했을 때에도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도 많이 받아서 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다른 표현법으로 준비를 한 이유는 뭐냐면, 좀 어린 친구들, 미취학 아동들 있죠. 한 5세에서 7세 사이의 친구들이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림 안에서 표현을 하더라도 그리는 방법은 알아서 공간을 구획하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뭘 그리고 있지, 뭘 표현하는지 하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이 작업이 엄마랑 좀 반복적으로 여러 번 그냥 놀이처럼 하다 보면 그림으로 화면을 옮겼을 때도 조금 더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제가 오늘 이 방법으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정말 별게 없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촬영도 하고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지 몰라도 그래도 어렵게 구하진 않죠. 시트지, 이렇게 스티커, 저는 아이들한테는 스티커 종이라고 쉽게 설명하는데, 시트지 컬러는 상관없어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크지 않게 A4 사이즈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고, 저는 짜투리 남은 게 있어서 이렇게 좀 긴 모양이에요. 저랑 같을 필요는 없어요. 얘들 오늘 다 커팅해 줄 거라서. 그리고 가위, 그리고 아래에 지금 보이는 오늘 베이스가 되는 작업 도구는 종이가 아니고요. 좀 제가 오늘 사실 이게 컬러가 들어갔으면 종이 위에 해봐도 좋지만, 아이들하고 놀려면 종이보다는 그냥 집에 택배용 박스 중에 깨끗한 면 정리 좀 해서, 이렇게 저도 오늘 지금 이게 되게 큰 택배 박스였거든요. 정리 정돈해서 가장자리들 다 잘라내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잘라주어서 이렇게 베이스 만드는 작업은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재료 특별할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있으면 함께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 제가 왜 이게 오늘 크게 A4 사이즈 규격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아이를 저는 미리 한번 잘라서 준비해봤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이렇게 조각을 다 내서 오릴 거예요. 얘가 오늘 드로잉 선 대신 사용될 아이예요. 저희가 연필로 이렇게 반듯하게 선을 그치잖아요. 그 선을 이 스티커들로 연결하면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것도 제가 이거 미리 잘랐지만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먼저 진행할 거는 얘들이 좀 준비가 된 상태라면 어떻게 자르냐면,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시트지 뒷면에 보면은 사실 눈금이 있어요. 이게 1cm 되나?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이거대로 반듯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작업을 할 때 엄마와 함께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으면 엄마들이 거의 다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작업을. 그럼 아이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서 배우고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엄마는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아이는 그걸 보고서 자기가 어설프게라도 따라온다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저는 자르라고 권장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를 때 좀 과감하게 자르는 편인데, 대충 이렇게 자르기 쉽게. 제가 왜 이거 조각을 내는 이유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른다면 사실 폭이 더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 기준에서 하는 건데, 그리 크지 않게 7cm? 5, 6cm 되려나?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서, 여기도 사실 제가 아까 막 잘라가지고 반듯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대충 비슷한 굵기로 잘라서 오늘 재료를 좀 준비를 해볼게요. 작업하면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아이들이 자를 때 반듯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거의 애들은 가위질을 손이 작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럼 여기가 막 씹히기도 하고 지그재그로 잘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못 견디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빠들도 그렇지만, 왜 예쁘게 못하지? 반듯하게 못하지? 해서 이 부분을 못 견디는데, 그건
아이가 성장을 하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나중에도 얼마든지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듯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막 엄마가 대신해 준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미리 잘라두고 너 해봐 그러면 아이들은 도와달라거나 엄마가 해줘라고 말을 하는데, 엄마도 잘할 때 아이도 같이 엄마도 지금 이걸 하고 있어서 널 도와줄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이 들면 아이들은 혼자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유도를 해주는 것도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되게 큰 도움이 돼요.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는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자르다 보면은 막 양이 많아져야 되면 빨라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준비를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컬러도 한번 준비를 해서 얘는 이런 식으로 상관없다고 이어서 연장해서 계속 붙이면 되는 거니까 저는 얘는 좀 짧게 또 준비해 볼게요. 저희는 손이 크기 때문에 자를 때 거의 한 번에 가깝게 잘라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손이 움직이는 이게 좁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매끈하게 자를 수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좀 충분히 잘라서 영상 잠깐 멈춰놓고 남아도 좋으니까 좀 충분히 부족하면 하다가 그림이 멈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거 넉넉히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미리 보고서 아이들하고 2번 보면 아이와 작업해볼 때 매끄럽게 진행되니까 또 그것도 도움이 되고 이쪽에다가 좀 잘라둔 게 있어서요. 이거 합쳐서 가위 잘. 자, 그럼 제 색깔을 분리해둔 건 찾을 때 오래 걸리니까 박스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다 준비를 어느 정도 좀 해두신 다음에 이제 이 종이 베이스가 되는 곳 위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저선이라고 하죠. 바닥과 벽을 분리하는 선을 그려서 공간을 나누는 게 공간 나누기.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이 색깔로 어두운 색, 차콜색으로 그냥 아무 곳에나 이게 쉽게 벗겨져요. 그리고 굉장히 접착력이 좋잖아요, 시트지가. 그래서 반 정도? 네.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커팅을 짧게 한 이유를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 붙이다 보면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길게 시트지가 이렇게 길게 사실 준비할 수 있거든요. 얘를 괜히 잘라서 자르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길게 자르는 거 어렵지 않죠. 저희는. 아이들은 절대 못 자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최대한 비슷한 라인을 자른다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 기준으로 작업할 수 있게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것도 한꺼번에 다 알려드리니까 이게 조금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보면은 다 일정하지가 않아서 여기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향상 실패했다라고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좀 자연스럽게 못 넘겨서 이게 실패했다 뜯어내거나 이러지 말고 그러면 여기를 맞춰서 하나 더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잘라두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기저선이 우리 바닥과 벽을 공간을 나누는데, 이렇게까지 일자로 붙였을 때 아이들이 과연 뭐야? 엄마 이게 왜 바닥이고 이게 벽이 돼? 라고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애매모호한 놀이겠죠? 일단은 엄마와 함께 바닥선 이렇게 남는 거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남으면
뒤로 넘겨서 붙여줘도 돼요. 그냥 커팅해 주시면 돼요. 라인 하나 그으면 우리 어른들이 보는 시선으로는 바닥과 벽이 생겼어요. 아이들에겐 한 가지 선으로 보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소들이, 벽에 필요한 요소들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바닥에 필요한 요소들이 하나씩 놓여질 때마다 아이들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좀 학습처럼 느껴지고, 사실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항상 여러 번 말하지만. 근데 이렇게 뭔가 시트지로 이게 지금 뜯는 것도 저 굉장히 쉽게 뜯었어요. 그냥 이거 선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아이들은 스티커 뜯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자르고 뜯는 거 반복하면서 내가 뭔가 하나 작품처럼 이제 완성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감 그리고 성취감이 높은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 진짜 꼭 추천드려요. 그럼 제가 오늘은 이거랑 면 분할해서 공간을 더 나누는 것까지, 오늘은 제 기초 단계부터 좀 5세, 6세, 7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오늘 거기까지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래쪽을 기준으로 여기는 바닥면이고, 이 선을 기준으로 윗면은 벽면입니다. 그럼 벽에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뭘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요소 뭐 이런 말들은 아이들은 잘 몰라요. 엄마가 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퀴즈처럼 내면 대부분 나오는 말들이, 벽에 걸 수 있는 거는 벽시계, 그리고 그림 액자, 뭐 가족 사진, 그리고 크게 있는 요소로는 문, 그다음 베란다 창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우린 여기다가 오늘 큰 문을 하나 붙여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방문이 될 만한 아이를 붙일 건데, 이게 라인으로 계속 해야겠다. 두 가지 타입의 문을 해봐도 좋고, 저는 그럼 일단 계속 이 색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걸 뜯어서 그냥 바닥에서 연결되게 이거 스티커 뜯으면서 그 뭐지? 나오는 껍질 있죠? 얘 다시 통에 넣으면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냥 저는 옆에 따로 분리해서 버려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방문? 뭐 여기에 방인지 뭐 실내인지 실외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벽에 필요한 요소를 붙이겠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폭이 비슷한 부분으로 이어 붙여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비워두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손잡이가 될 포인트를, 아까 잘라준 거 좀 남은 거 이렇게 붙이면 되고, 여기서 손잡이가 되는 아이가 이렇게 튀어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스타일인지는 본인들의 마음에 들게. 그럼 저는 보통은 무슨 어떻게 할지 이렇게 여나 모르겠네요. 여기 붙이고 남은 좀 이거 시트지를 계속 활용을 하는 거예요. 좀 가늘게 해서 손잡이 부분, 얘는 바디 동그라미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거고 이렇게 붙일까? 그래서 이렇게 오픈 위로 열면 열리고 닫히는 문. 문다이가 자기 스타일대로 어쨌든 문 고리를 하나 붙인 다음 다른 색 컬러, 뭐 색 컬러 선택은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좀 얇은 게 필요해서 제가 한 번 더 그냥 대충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대충 반주가 4등분을 할 땐 그냥 처음부터 자르는 게 아니라 반 잘라놓고 또 반을 놔둬. 문 잡아주는 뭐라 그러지? 저 고리라 그러나? 벽과 문을 이어주는 열리게 해주는 부분 있죠? 문 살펴보면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문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좋죠? 그럼 여기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가 방인지 지금 여기가 안쪽이어서 나가면 밖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리는 사람들의
뭐 표현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벽에 필요한 요소가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벽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말했던 거 중에 너무 간단하게 너무 복잡한 거 말고 벽시계.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거는 라인이 스티치는 계속 좀 필요하긴 해요. 넉넉하게. 그럼 시계가 되는 거 뭐 원이 되는 아이들은 이 직선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서, 제가 동그라미 했다고 동그라미 할 필요는 없어요. 잘라주는데 참 팁을 드리면 뒤에는 종이면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자르기 어려운 친구들은 원을 그려놓고 뭐 모양 자대도 좋고요. 그냥 대충의 원을 그리고 그 선을 보고서 따라 잘라도 좋아요. 얘로 스컬 뜯어줄게요. 그러면 여기 있죠? 너무 높게 안 될게.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아까 자르고 남은 요거 자르다 남은 반 개의 시트지를 이렇게 아껴서 써요. 이 버릴 게 없는 끝도 없이 몇 개 잘라놓으면 작업할 수 있어. 뾰족한 걸 쓰던지 뭐 본인이 원하는 거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대 표현하고 가느니까 좀 뜯길 것 같아. 뜯어놓고 자르면 가위 자꾸 붙이니까. 그러면 저는 시계바늘이 너무 길어서 시계 넘치는데 좀 자를게요. 50분쯤 넘었겠다. 53분쯤 되겠다. 시계 보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무슨 인터넷에서 봤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초등학교 안 들어간 친구들은, 초등학생들도 바늘 시계 이거 못 보는, 모르는 친구들, 읽을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아예 접하지 못해서 전자시계밖에 모른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다. 이게 뭐냐고 묻는 뭐 인터뷰 같은 거 본 것 같은데 진짜인가요? 믿을 수 없었는데. 자, 그러면 시계가 여기 짧은 바늘, 짧은 바늘, 긴 바늘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게 좋으니까 제가 여기 좀 자를게요. 이렇게 되면은 3시가 되기만 한 5분 전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시계도 완성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더 표현을 해보려면 숫자 대신에 12, 3, 6, 9 자리대로 뭐 이렇게 포인트, 이런 시계 진짜 많잖아요. 그쵸? 숫자 안 되고 요즘에 뭐 숫자 아무것도 없는 시계도 있던데. 그래서 시계를 디자인하는 건 친구들 마음. 흰색으로 붙였으면 사실 네임펜으로 숫자 넣어도 돼요. 근데 저 지금 어두운 컬러 하면서 제가 오늘은 따로 드로잉이나 뭐 그렇게 뭔가 학습적으로 할 거 아니라 가지고 여기는 9자리 좀 표시 크네요. 그 다음에 12. 시계 방향은 오른쪽이죠. 그래서 12호 3, 6, 9예요. 근데 숫자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게 굳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동서남북 방향으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시계도 완성! 이렇게 완성하고 벽에 필요한 것 먼저 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문도 하나 붙여볼까요? 그럼 창문도 계속 같은 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우리 흰색 컬러 한번 써볼까요? 이게 스티커 붙이기 사이드 붙이면서 진짜 예쁜 그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작품만 완성한 성취감 많이 느낄 수 있는 작업이라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드림보다 극적인 효과가 있고요. 저는 제가 건강한 인사결과 전체 차이가 본인이 원하는 거로 저와 같지 않아도 돼요. 저는 좀 높은 차이를 싶어서 이렇게 너무 높은 것도 비슷하게. 근데 이거 뜯는 게 또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오래 걸려서 갑자기 실증 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센스 있게 그럼 이거 뜯는 거 엄마 도와줄게, 재미있는 건 너가 해, 그러면서 옆에서 바로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접어버리면 아이들이 쉽게 뜯는 건 재밌거든요. 근데 엄마도 다 뜯어서 이런 데 올려놓으면 하면서 너무 또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만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얘를 굳이 자를 필요 없이 겹쳐서 여기까지 붙이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우리는 창문을 십자가로 해볼까요? 아니면 어떤 창을 해볼까요? 뭐 우리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창문 그리면 당연하게 이렇게 십자가 창문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 이런 창문이 어딜 가나 잘 없습니다. 너무 감성적인 창문이죠. 이거 저 옛날에 그리면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파트 창문은 사실 이렇게 가장 많죠. 옆으로 이다지. 근데 이게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나눌까? 이 공간을 나누는 것도 좀 센스 있게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저처럼 고민해서 붙여보세요. 엄청 고민했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또 생각만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본인의 집에 있는 창문들 한번 관찰해보고 와서 그 모양 똑같이 따라 만드는 것도 또 재미가 있어요. 생각하는 자체가 창의성까지 가기는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이고 아이들이 말랑하고 유연한 사고 좀 재미있는 독특한 사고를 할 수 있기 전 단계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 그 생각하는 습관을 들일 때는 가장 뭐라 그래 평범한 것들 그냥 아이가 창문이 생겼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외워진 이미지로 생각조차 없이 그리는 십자가 창문 그거 절대 저 권하지 않아요. 창문 그러면 아이랑 제가 일부러 여기다 할까? 반으로 알아볼까? 고민하는 흉내를 내어주는 것도 굉장히 아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림은 그냥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그게 어떻게 사물이 생겼는지 뭐 모르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좀 습관이 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너무 재미있고 유연한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나서 창의력인데 대부분은 좀 바로 창의력이 생길 거라고 이제 엄마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저는 항상 말이 정리가 잘 안 돼. 이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창문을 참고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창문을 열 수 있도록 손잡이도 하나 달아줄게요. 여기서 말해서 싸기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만 그리면 벌써 하나, 둘, 세 개 생겼으면 이 정도 생기고 나면 아이들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벽이구나 해서가 아니라 여기 어디 아니구나 공간이구나 라는 게 이미지로 이제 우리 책에서 봤건 만화에서 봤건 뭐 어디 내가 진짜 유치원이나 집에서 봤던 익숙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간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작업이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 놀다 보면은 근데 놀 때마다 똑같이 문 하나, 창문 하나, 시계 하나인데 여기가 아니라 다음에 세로 화면으로 돌려서도 해보고 이 창문이 더 커져도 보고 이 문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옮겨져도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세 가지 요소가 몇 가지 패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로 아이랑 계속 반복적으로 놀다 보면 지금 가장 기초적인 하나의 공간을 나누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짜 이걸 한번 준비해 본 거예요. 자, 그럼 벽에 또 많이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콘센트 꽂는 데시코 이거 많죠? 이거 없으면 뭐 근데 여기를 지금 뭐 대부분 문 옆에 이런 곳에 좀 있고 떨어뜨려서 뭐 여기쯤 있거나 여기쯤 있겠네요. 이런 거 놓치기 쉬운 작은 디테일인데 하나 들어가면은 또 뭔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림에는 많은 요소가 들어갈수록 뭐 복잡하고 투머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 그림에는 관찰력이 승부를 다룬다고 할 정도로 많은 걸 표현해낼 수 있는 보는 눈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더 그리게 되면 센스 있는 우리 아이가 되는 거죠. 지금 사실 뜯고 싶어서 옆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여기는 네임펜으로 그릴게요. 이거 사실 동그라미 시트 올리려 했는데 애들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그 다음에 보이시나요? 요렇게 그래서 2명
다음에 이제 바닥 작업만 남았어요. 바닥은 조금 화면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닥인데 바닥은 사실 패턴이 마루 패턴은 이렇게 나무 엇갈리게 들어가는 거 말고 없잖아요. 근데 그 바닥을 하면은 사실적이기는 한데 이게 반복되면서 좀 양이 많아져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하고 반복되면 지루해해요. 그래서 좀 간단하고 쉽게 빨리빨리 끝낼 수 있게 하려면 타일만한 패턴이 없죠. 바둑판 패턴이라고도 하고 일명 바둑판 패턴. 그래서 전 이거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 하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하셔도 되는데 저는 중심에서 잘 뻗어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 오늘 실수 너무 많이 한다. 뒤집어서 붙일게요. 그래도 이렇게 시작하는 포인트는 서로 떨어지지 않게. 바로 이건 제가 진행하는 것보다가 너무 간격을 좁게 하면 할 일이 많아지겠죠? 적당한 간격으로 세로선 작업 먼저 할게요. 사실 여기서 저희가 투시까지 표현을 다 하기에는 투시가 뭐냐면 이제 공간의 거리감도 느껴지게 이제 각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에는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는 대상의 친구들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수준이에요. 레벨이죠. 그래서 그냥 단면적으로 좀 느껴지면서도 표현할 수 있게. 머리가 안 가면 좀 무거워지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 시켜요. 맞다.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너무 수업에 열중을 했네요.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이 넘었어요. 돌파를 했습니다. 진짜 감기무량했어요. 시작하면서 시간이 좀 꽤 흐르기도 했고 그냥 익숙하게 하나씩 쌓아서 필모를 만들어보자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부담없이 시작했었는데 그래도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구독자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소소한 이벤트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꾸준히 항상 구독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언제 불시에 서프라이즈로 이벤트를 준비할지 모르니 이런 거 상상도 안 해보고 했었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계속 지나서 수다가 될게 없네요. 문장만 해주면 연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완벽하게 하기 전에 진짜 이렇게 잘 지나고 이게 쓰다 보면은 구석구석 필요한 짜투리용이 많아가지고 아까 제가 이런 끝에 남는 부분 막 자르잖아요. 저 테이프 한쪽에 그냥 테이프 붙여놔요. 필요한 하나 있으면 쓰고 어차피 마지막에 다 같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작업할 때 친구들한테 많이 했던 말이 버릴 게 없는 쓰레기 한 점 나오지 않는 이 진짜 환경에 도움되는 작업이라고 했어. 껍데기는 비록 나오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패턴을 그리면 제일 빨리 되는 거죠. 쭉쭉쭉 이렇게. 근데 이거 안 되는. 저는 제가 작업했던 것들 챙겨놓기도 하는데 제가 따로 코멘트가 없으면 사용 안 하는 건데 제가 코멘트 하는 것들은 작품 버리지 말고 연습해봤던 결과물이나 있을 때 좀 챙겨두면은 또 재활용해서 거기에 더 다른 작업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 소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처럼 뭔가 재료를 활용해서 하는 거는 제가 코멘트 다 끝까지 잘 시청하다 보면은 제가 마지막에 남길 때가 있을 그런 말들을 작품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또 다시 어떤 작업 더해서 해보자는 멘트 남길 때가 있어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참 여기도 보이시나? 이렇게 여기 잘렸잖아요. 이 간격을 맞추다 보면 나머지 여기 이 정도 되고 이쪽으로 와도 여기가 이렇게 남게 돼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되면은 뭔가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엄마가 여기 조금 더 추가되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이해를 돕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세로선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작업은 가로선이 되겠죠.
가로선을 그을 때는 사실 정방향대로 똑같은 넓이대로 내려와도 좋은데 조금 이제 원근감, 거리가 지금 이제 여기 기준으로 전 벽, 이쪽 벽을 서 있죠. 보이지 않는, 그리지 않은 벽에 서 있고 여기가 날 마주보는 벽이잖아요. 있는데 이 공간의 거리를 표현하는 게 사실 이만큼보다 뭐 2배 더 표현해 보려면 뭐 원근법이라고 하죠. 그게 또 투시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너무 어릴 것 같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설명을 가미를 해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돼요. 제 아랫단부터 그리면서 좁아져 올라가야 되거든요. 멀어지니까. 근데 그냥 붙이는 용도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위에서 아래 내려오면서 넓게 내려와도 돼요. 그러면 얇은 줄이 붙습니다. 대충의 포인트를 설정하고 쭉 이어붙일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럴 거면 아까 긴 시트지 한 방에 잘라서 한 방에 붙이지 그랬는데 아이들은 절대 길고 반듯하게 자를 수도 없을 뿐더러 긴 종이를 들고 이렇게 한 번에 붙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키토쌤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잘게 커팅을 한 거예요. 이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 약간 놀이 도구처럼 이제 엄마나 아이들 놀 때 그냥 좀 이렇게 상자 못 쓰는 곳에 잘라서 비치해 두면 아이가 혼자서도 뭐 박스 같은 거 오면 아무 데나 붙여볼 수 있겠죠? 놀이처럼 뭔가를 학습한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하기 싫었던 것도 갑자기 재미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칸을 이 정도 간격으로 했다면 여기가 저로부터는 제일 먼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칸은 조금 더 크게 칸을 잡아서 사실 그러면 여기도 각이 좀 꺾여야 되는데 그건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냥 뭐 적당한 선에 맞춰서 아이들은 사실 붙일 때 저희의 반도 안 되게 삐뚤빼뚤하거나 간격 다 틀려요. 근데 그 느낌이 주는 힘도 굉장히 크니까 그때 유아기 때 볼 수 있는 관점이거나 시점이거나 손이 거기까지밖에 생각할 수 없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즐기는 것도 엄마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게 틀렸고 여기가 좀 더 올라가서 예쁘게 붙이지 이런 멘트는 정말 사절할게요. 항상 아이가 하는 그대로를 응원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 거의 퀄리티를 보면서 지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도 되게 굉장히 지금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해서 아이한테 절대 접근하면 안 되고 아이들은 일단 이 잘랐던 커팅된 시트지부터 굉장히 다른 퀄리티예요. 아까 제가 그것도 심각한 수준인데 그러면 여기를 또 보면은 그럼 이걸 반을 나눠야 되나? 세 번째예요. 그럼 얘보다 좀 더 넓게 그냥 마지막 나온 거 여기다 지금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남은 종이들 아니 머리가 지금 여기 제가 하는 퀄리티가 크게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무리를 잡고 절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그냥 재미있게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느낌 나오게 이건 그 아이가 하는 그대로를 응원해주세요. 이거 지금 이제 작업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저 까먹겠을 것 같은데 흰색도 없네. 쭉까지 붙죠? 어떤 부분이 좀 떨어지서 여기까지 붙이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공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저선 하나가 들어간 화면이고요. 여기서 구획을 나누기 시작하는 단계는 제가 그냥 이거 끝나고 나면은 오늘은 1단계, 그럼 한 3단계까지 나눠서 3개로 나눠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냥 시트지로만 드로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지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귀찮은 작업이랑 아마 이거 커팅하는 거? 근데 이것도 아이들이 가위 좋아하고 오리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말 흥미로워해요. 그래서 스티커 떼면서 엄마랑 오늘 우리 재미있는 마술 해봐 그러면서 접근을 해봐도 좋고 뭐 다양한 방법이 좋지만 그리는 게 조금
거리를 둔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방법을 저는 계속 연구하고 제시해 봐야 되니까 오늘 이 방법으로 한번 우리 끼토쌤 친구들에게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도와주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정말 여기 되게 하나의 작품 같아요. 박스 위에다가 스티커 붙인 작업만 했을 뿐인데 오늘 작업한 거랑 앞으로 2단계, 3단계 남아서 제가 보여드릴 다음에는 이제 2단계 때는 공간의 벽을 하나 더 옆면의 벽을 나눠서 면이 2개인 벽 진행을 해볼 거고 그 다음은 공간을 뚫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까지 3단계까지 나눠서 진행할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지 말고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다면 아니면 이거 한번 엄마가 영상을 먼저 선영상 보시고 재료를 준비해서 아이와 함께 두 번째 보면서 작업을 했으면 이거 두고 다음에 뭐 여기 오브제로 뭐 가구를 더 배치해봐도 좋고 사람에서 진짜 하나의 작품 완성을 해볼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작업은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끼토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2탄으로 만날게요. 안녕! 비밀이야. 키토.